자, 일단 원이라는 게 뭐냐부터 해야 되겠죠? 자, 원입니다. 뭐 동그라미지 뭐. 그치? 근데 우리가 원을 어떻게 작도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원을 작도를 할 때는 점 하나를 찍어요. 이 점은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리고 이제 콱! 못 박아놓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요런 점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정점. 여기서 정자는 못정자예요. 고정되어 있는 점이다 라는 거야. 하나 빵 박아놓고 여기다가 이제 실을 매다는 거지. 그리고 그 끝에다가 연필을 다는 거야. 뭐 지금 컴퍼스랑 똑같은 역할인 거죠. 그쵸? 이제 그 길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 상태에서 돌려버리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 길이를 일정하게 잡아놓고 점을 이렇게 콕 찍어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됐나요? 따라서 원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고정되어 있는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원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워질 거냐라는 건데, 얘를 좌표 평면 위로 데려가는 거야. 좌표 평면 위로 데려간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점들이 전부 좌표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점은 정점,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특정 좌표를 갖게 될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얘를 A, B, 여기서 A랑 B는 상수입니다. 숫자예요, 숫자. 예. 그러니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요 원 위를 움직이고 있는 이 점들은 계속 바뀌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미지수를 대표하는 문자 x와 y를 이용을 해서 이 점의 좌표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을 매달았잖아. 그치? 그리고 그 실의 길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얘도 상수로 한 r 정도로 잡아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 어떤 점?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점이 만들어내는, 요 점이 만들어내는 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점이 만들어내는 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질 거냐라는 건데, 이 점이라는 게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어떤 조건?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r인 것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갖고 이제 식을 만들겠다는 거야. 어떻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x끼리 빼서 제곱. 되나요? y끼리 빼서 제곱. 되나요? 더해서 루트 하시게 되면 얘가 뭘 의미하냐면 여기 정점부터 움직이고 있는 요점, 동점,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라는 거고, 그 거리가 r로서 일정함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성립시키는 xy가 그려내는 게 원이라고. 그러면 얘를 성립시키는 xy를 구하면 그게 다음 원의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고, 그 해를 좌표 평면 위에다가 찍으면 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이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양변 제곱합니다. 루트 벗기기 위해서 양변 제곱하셔서 다음과 같이 방정식을 정리하실 수 있는데, 얘가 이제 우리가 겁나 많이 쓰게 될 원의 표준형입니다. 됐어요? 자, 이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에 있어요?
A, B가 중심입니다. 중심은 우리가 보통 대문자 C, 센터. 오케이? 근데 중심이랑 중점이랑 원점이랑 구분해야 돼. 중심이랑 중점이랑 원점은 구분을 하셔야 돼. 근데 애들이 이걸 헷갈려 한단 말이야. 중심은 원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고, 중점은 점과 점 가운데 있는 점을 중점이라고 하고, 원점은 0,0을 얘기하는 거죠. 원의 중심이라고 해서 원점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중점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정확하게 중심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원의 중심은 A, B다라는 거지. 근데 그 A, B를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죠? 이 원의 반지름? R.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금 반지름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야? 이 자리에 지금 뭐가 와 있지?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금 반지름 자리가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에 3이 써 있다고 해서 반지름이 3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요 자리에 3이 적혀 있다는 얘기는 R 제곱이 3이라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반지름 얼마라는 얘기예요?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5.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적혀 있다면 이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고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은 얼마다? 루트 5다가 되는 거죠. 되겠죠? 자, 얘가 원의 표준형이라면 원의 기본형은 뭐냐? 라는 건데, 기본형은 중심이 0,0인 원을 원의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중심이 0,0. 그러니까 AB가 얼마인 거? AB가 00인 거. 그럼 AB에다 00 넣어보시면은 x 빼기 0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그냥 x제곱이죠. y 빼기 0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y제곱이 되는 거죠. 은 r제곱. 그러니까 이와 같이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0,0이고 뭐 반지름은 r인 그런 원의 형태를 우리는 원의 기본형이라고 불러줍니다. 기본형, 표준형 말고 또 뭐 있죠? 일반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걸 처음 들어봐요?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2차 포물선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2차 함수 배우면서 또 썼던 이제 단어들이거든? 근데 요 단어들은 꼭 기억을 해야 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배우기 시작할 거야. 지금까지는 1년에 1개? 많이 배우면 2개? 뭐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부터는 한 학기에 막 2개, 3개, 1년에 막 5, 6, 7, 8개 이렇게 배워나갈 거란 말이야. 그래프를. 되겠어요? 내년 되고 하면. 왜 쫄려? 근데 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란 용어가 그래프의 식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배울 때마다 이 그래프의 기본형은, 이 그래프의 표준형은, 이 그래프의 일반형은 어떻게 되는지를 배워나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수업하면서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일반형이 어떻게 돼요? 자, 지수함수의 기본형이 어떻게 돼요? 자, 삼각함수의 표준형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던질 거란 말이야. 근데 기본형이 뭐였더라? 표준형이 뭐였더라? 일반형이 뭐였더라? 이러시면 곤란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형, 기본형, 표준형이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의사소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 갔는데도 학교 선생님도 표준형, 일반형, 기본형이라는 단어를 막 던지시면서 수업을 하실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의사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형 배웠고 표준형 배웠어. 그럼 이제 일반형을 배울 건데 요런 느낌이죠. 기본, 표준, 일반. 자, y는 ax제곱. 얘가 2차 함수의 기본형이었어.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얘가 2차 함수의 표준형이었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2차 함수의 일반형이었어요. 자, 표준형이 중요했어? 일반형이 중요했어? 표준형이 중요했었죠. 왜? 표준형으로 알면 2차 함수의 무슨 점을 알고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고 그 다음 2차 함수의 모양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표준형을 알면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였어. 그래서 우리는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꿀 일이 많았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일이 많았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일이 많았다는 거지.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꾸는 거는 그냥 전개에 불과한 거야. 풀어 제끼는 거. 이거 완전 제곱식 한 다음에 A 분배해가지고 그냥 전개하는 게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가는 건데 우리는 거의 그럴 일이 없었어. 오히려 뭐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무슨 과정? 무슨 과정? 표준화 과정. 표준화 과정 기억 안 나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냐는 거야. 네. 단어 기억 안 나요? 근데 이제 기억하셔야 돼. 왜? 자, 그래서 자 표준화 해볼까요? 라고 내가 얘기를 이제 계속 해나갈 거란 말이야. 자, 표준화하면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보는데 표준화가 뭐죠? 이러고 있으면 좀 곤란한 거지. 되겠어요? 자, 표준화가 뭐냐? 알고 있어요. 그냥 단지 그 단어를 모르는 것 뿐이지.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어. 오케이? 얘를 가지고 x-1, x-3 이렇게 하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인수분해가 아니라 표준형, 표준화시키는 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x-2의 제곱 에다가 뒤에 얼마 붙이면 되죠? 7. 아니,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만들어지잖아?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죠. 요렇게 바꿔주는 거를 표준화라고 합니다. 됐어요? 요거 할 수 있죠? 요걸 할 수 있으면 원의 표준화도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이게 어려우면 원의 표준화도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돼. 자, 해볼게요. 자, 일반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얘가 표준형이라고 했잖아요. 표준형을 뭐 한 게? 전개한 거.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몇 x 상수도 있고 y제곱도 있고 몇 y도 있고 상수도 조금 붙는 x제곱 y제곱에다가 몇 x 몇 y 상수 조금 붙는 이런 형태로 전개될 거라고.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뭐 플러스 2는 0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x제곱이랑 플러스 4x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면 완전 제곱식 뭘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면 x 플러스 2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되나? 그 다음에 y제곱이랑 마이너스 2y를 가지고 y 마이너스 아니죠. 마이너스 2y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y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되죠. 마이너스 3. 표준화가 안 돼요. 큰일 났다. 어떡할 거니? 연습 많이 하셔야 돼. 네. 알겠죠? 자, 따라 해볼게요. 이것도 다시 하자, 그러면. 따라 합시다. x를 가지고 표준화, 즉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야. 그러려면은 따라해. x 개수의 절반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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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x제곱 플러스 4x가 있잖아요, 지금. 네. x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얼마예요? 4요. 를 더해주고 빼주면 얘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 다음 y를 가지고 y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얼마예요? 1이요. 그거를 더해주고 빼주는 거야. 그리고 뒤에 플러스 2가 있죠. 이거 샥샥 정리하면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묶으면 완전제곱식 뭘 만들어낸다? x 플러스 2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묶으면 완전제곱식 뭘 만들어낸다? 뭐를 제곱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돼요? 마이너스 1이요. y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남아있는 상수 찌그레기들 요거 계산해서 넘기면 얼마가 돼요? 2요. 아, 2는 얼마가 되냐면 3이 되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어줬다, 표준화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지. 되나? 그랬을 때 봐봐, 요 플러스 2는 x 계수의 절반이 얼마였어? 제곱. 아니 x 계수의 절반이 얼마였어? 2요. 그게 여기 오는 거야. 네. 그럼 y 계수의 절반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요. 여기 있는 거. 됐어? 근데 이거를 빨리빨리 해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 방법 쓰는 거 아니야? 알겠지? 이 방법은 중딩 애들이나 이제 처음 시킬 때 하는 거고,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x제곱이랑 플러스 4x만 가지고 x 계수 절반이 얼마야? 플러스 2. 플러스 2. 그리고 일단 쓴다고. 그 다음 y 가지고 y 계수 절반이 얼마야? 마이너스 2. 일단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추가로 얼마가 더 들어가게 되냐면 4가 추가로 더 들어가잖아. 네. 여기서 얼마가 더 추가로 들어가냐면 1이 1. 추가로 더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여기 있던 2가 반대로 넘어가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인 상태에서 여기 얼마 추가시켰다고? 4. 그럼 여기다가도 똑같이 4를 추가시키는 거야. 여기는 얼마가 추가됐죠? 1.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1을 추가시키는 거지.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왼쪽에 4 집어넣으니까 오른쪽에도 4 집어넣고, 왼쪽에 1 집어넣으니까 오른쪽에도 1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럼 얼마? 3. 3. 훨씬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표준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해나가야 돼요.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게끔, 이거 누구나 연습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연습만 하신다라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반형.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은 표준형. 그럼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준화 과정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표준화를 했어. 그럼 표준화를 했더니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마이너스 반지름이 얼마이다? 루트 3. 루트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중심이 2,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 다음과 같은 형태가 이제 원의 표준형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와중에 중심이 원점인 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원의 기본형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됐죠? 그리고 얘를 다 풀어 제껴서 나열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원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줄 건데, 우리는 원의 일반형을 사용할 게 아니라 다시 뭘로 바꿔주는,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무슨 과정을 통해서? 표준화 과정을 통해서 중심도 찾아내야 되겠고 반지름도 찾아내야 되겠죠. 일반형에서는 중심과 반지름을 못 찾아내잖아요.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낼 수 있는데,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심과 반지름인 거라. 원에서는 중심이랑 반지름 구하면 다 끝난 거야. 왜? 중심 알고 반지름 알면 식을 구해낼 수 있잖아. 그럼 식 구해냈으면 다 끝난 거지 뭐. 그래서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과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볼게요. 자,
자,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힌트가 주어져 있을 거 아니야. 다양하게 힌트들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 힌트들을 가지고 어떻게 원의 방정식을 구해낼 거냐라는 건데, 바로 1번입니다. 중심이 주어지고 반지름이 주어졌어요. 뭐야? 다 주어졌네. 그쵸? 뭐 중심 주어지고 반지름 주어졌으면 다 주어진 거지. 바로 들어갑시다. x 아니 불러야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Y 제곱 5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9. 오, 그쵸. 9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서 앞에 보세요. 보시면 확인하시면서 애들이 어디서 많이 삽질들을 하시냐면 여기다 자꾸 제곱을 안 써. 못한 아이들 위주로. 못한 아이들 위주로 그냥 5 보고 x-5, 1 보고 y-1은 겁나 잘하는데 여기다가 제곱을 안 써. 조심하셔야 돼. 되겠죠? 네, 됐고 이번에는 바로 2번입니다. 오, 중심이 뭐래요? 몇 콤마면? 0,0이랍니다. 중심이 0,0이랍니다. 중심이 0,0인 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중심이 0,0인 원을 가장 기본되는 원, 기본형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뭐 굳이 쓰자면 x-0의 제곱, 그쵸? y-0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건데 어차피 x에서 0 빼면 뭐니까 x니까 바로 뭘 쓸 수 있어야 된다? x제곱을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0,0이면 기본형 자체가 그렇다고 되겠죠? y제곱은 이제 반지름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반지름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r제곱이라고 딱 쓰는 거야. 모르니까. 얘는 아니까 바로 썼는데 얘는 모르니까 일단 쓴다고. 그럼 반지름 대신 다른 힌트가 주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그쵸? 뭐가 주어졌냐면 2,3을 지난다.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죠. 되겠어요? 그럼 우리 2,3 지나는 힌트 어떻게 써먹어요? 대입해서 써먹는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x에다 2 집어넣고 y에다가 3 집어넣으시면 r제곱이 얼마가 된다? 13이 되면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심이 몇 콤마 몇이죠? 0,0이고요. 반지름이 얼마죠? 루트 13인 그런 원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예제 2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중심도 안 주어졌고 반지름도 안 주어졌어요. 그쵸? 뭐가 주어졌냐면 점 두 개가 주어졌는데 그냥 점 두 개가 아니라 지름의 양 끝점이랍니다. 지름이 뭔지 알아요? 네, 원 끝에서 끝까지 원이 이렇게 있다라면 지름 뭘 지날 수밖에 없냐면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죠. 아, 얘를 알고 싶은데 쓸데없이 지름의 양 끝점, 그러니까 요 점이랑 요 점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요 점은 지름의 양 끝점의 뭐이기 때문에 중점, 그치? 중점이기 때문에 중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시면 x끼리 중점의 좌표는 x끼리 더해서 나누기 2를 하셔야 중점의 좌표가 구해지죠. 그쵸? 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 지금 빨리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시험에 겁나 잘 나오는 건데. 자, 중점의 좌표는 x끼리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면 4. y끼리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면 마이너스 1. 얘가 뭐다? 중점이다. 근데 중점을 구하고 났더니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쵸? 그리고 뭘 구해야 돼?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중심 구했잖아. 이제 뭘 구해야 돼요? 반지름 구해야 되잖아. 근데 반지름이라는 게 뭐냐? 중심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요 거리를 이제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점이랑 요 점 알고 있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x끼리
빼서 제곱, 그쵸? X끼리 빼서 제곱하면 얼마? 9죠. Y끼리 빼서 제곱하면 4죠. 더해서 루트 씌우시면 거리가 구해지는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할 거다? 반지름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중심 구했고 반지름 구했으니까 얼마든지 원의 방정식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러주시면 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 그쵸? 제곱은 그죠. 13, 루트 13 하시면 안 돼. 제곱하셔서 13이라고 써주시면 원의 방정식이 구해지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가 주어졌어요? 원의 어떤 형태? 일반 형태가 주어졌어요. 그래 놓고 뭐가 주어졌냐면 중심과 반지름을 이번엔 구해보래. 얘가 일반형이 아니라 뭐였으면 표준형이었으면 식만 딱 보고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반지름이 얼마인지 식만 보고도 딱 알 수 있는데 일반형이라서 못한다는 거잖아. 그럼 일반형을 뭘로 바꿔버리면? 표준형을 바꿔버리면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당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되죠? 그러면 x 보시면서 뭐가 들어갈 거야? x 마이너스 4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 y 볼게요. 뭐가 들어갈 거다? 그렇죠. y 플러스 3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죠. 자, 찌그레기 남아있는 마이너스 24 넘겨버리시면 24고요. 여기 얼마가 더 추가가 됐냐면 에 제곱이니까 16이 여기에 더 들어가 있다고. 이거 풀어집게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이거 제곱해보시면 16이잖아. 근데 지금 요것만 갖고 요걸 쓴 거잖아. 여기 지금 부족한 거지. 그래서 더 집어넣었던 거고 왼쪽에다가 16을 붙여줬으니까 오른쪽에도 16을 붙여주고 여기 왼쪽에는 뭐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9가 추가가 돼 있단 말이야. 요거 풀어보시면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인 거 아시잖아요? 요거랑 비교해보시면 뭐가 더 추가가 돼 있어? 9가 더 추가가 돼 있잖아. 왼쪽에 9가 없었는데 여기다 9를 썼잖아. 그럼 오른쪽에도 똑같이 9를 이제 추가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지. 되겠어요?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49가 되면서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4콤마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7인 그런 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내용인데 여전히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지만 중심 주어지고 반지름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중심 주어지고 그 원이 지나는 점이 하나 주어져 있어도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져 있어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힌트를 갖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해봤다고. 근데 좀 더 다양한 힌트들을 보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축에 접하는 원이 x축, y축에 접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해내는 힌트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느냐라는 건데 보시면 원이 x축에 접한대. 뭐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원의 중심이 a, b라면 이 원의 중심이 a, b라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라는 건데 이게 지금 a, b야. a, b야.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은 뭐가 될 거냐면 b가 되겠다라는 거죠. 요거 길이가 이 원의 반지름인데 요거 길이가 b라는 거지. 됐나요? 이번에는 원이 y축에 접한대. y축에 접하고 있대.
그럼 이 원의 중심을 만약에 A, B 정도로 잡는다라면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원이라는 게 X축에 접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원 위에, X축 위에 접하고 있으라는 보장은 없고 밑에서 접할 수도 있잖아요. 밑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이 원의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러면 반지름이 마이너스야? 아, 그건 아니고 적당히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 절대값 씌워서 플러스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해되나? 예.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그림 그려보시면 좀 확실하게, 그림을 그려버리시면 확실하게 감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그림을 그리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아. 좌표평면에다가 원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좀 더 문제가 이해가 잘 되면서 그림에 힌트가 숨어 있는 거지. 그림 자체가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야.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X축에 접하는 거, Y축에 접하는 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걸 볼 거야. X축에도 접하면서 Y축에도 접하는 거. 요런 원이 되겠죠? 되나? 그랬을 때 이 원의 중심은 A, 인데 지금 A 길이랑 B 길이랑 같아요. 뭘로 같아요? A로 같으면서 이 길이가 뭘 의미하게 되죠? 반지름. 그러니까 R, R로 잡아버릴 수 있다는 거야. 중심의 좌표를. 반지름 R로. 됐어요? 그러면 중심이 R, R이고 반지름이 R이 원이니까 다음과 같이 원의 방정식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힌트가 하나만 더 있으면 돼. 뭐 어떤 특정 점을 지난다. 그럼 이 힌트 어떻게 써먹어요? 거리.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난다. 1,2를 지난다. 라고 하면 데이. 1,1 대입하잖아. 어디다가? XY에다가 1,1을 대입하잖아. 그럼 이제 여기 문자가 몇 개 남아? 한 개. 뭐밖에 안 남아요? R. R밖에 안 남아. 그럼 이걸 풀면 R이 구해질 거 아니야. 그럼 R 구해졌으면 중심도 구해지고 반지름도 구해졌다가 돼버리잖아. 중심 구하고 반지름 구했으면 다 구한 거지 뭐. 그래서 원방이 구해졌다 이렇게 돼버린다. 되겠어요? 그래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힌트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 근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게 무조건 1사분면에서만 그러고 있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2사분면에서, 3사분면에서, 4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어느 4분면에서 접하고 있냐에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조금씩 다름을 또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돼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해돼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조금씩 달라짐으로써 원의 방정식의 형태가 어쨌든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몇 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아무데나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뒤로 가서 문제 보면서 해볼게요. 넘어갈게요. 예제 4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 점 1,2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다랍니다.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대. 그러면 1사오면서 접하고 있을 수도 있고 2사오면서 접하고 있을 수도 있고 3사오면 4사오면 어디든 접하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 접하는 원이 뭘 지나야 되냐면 1,2를 지나야 돼. 자, 4사분면에서 XY축에 접하면서 그러면서 1,2를 지날 수 있어? 없어. 3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1,2를 지나는 원은 그려낼 수 있어? 없어. 그럼 몇 사분면에 있다는 거야? 1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1,2를 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되겠어요? 만약에 이 점이 마이너스 1,2였다라면 몇 사분면에서 접하면서 2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몇 콤마 몇을 지나고 있는 원이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거죠. 됐어요? 자,
자, 어쨌든 1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그려지고 있다랍니다. 그러면서 이 원은 1,2를 지나고 있으니까 뭐 여기 좀 찍을까? 됐나요? 자, 이때 이 원의 중심을 몇 콤마 몇으로 잡을 줄 알아야 된다? R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2사분면이었다라면 몇 콤마 몇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R로 잡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잡았어. 그러면 이제 원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이 되는 거고 1,2를 지난다고 하니까 x에다가 1, y에다가 2를 대입을 하셔서 풀어제껴 보시면은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r이 구해지게 된다라는 거지. 6r 플러스 5는 0이고요. 인수분해 하시면 r의 값이 2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r이 2개냐? 그럼 r이 1이랑 5 나왔으니까 1,5야? 아니지. 1,1이랑 5,5가 있다는 얘기지. 왜 이렇게 2개가 만들어지냐? 요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이제 그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라는 얘기야? 5,5라는 얘기지. 얘는 몇 콤마 몇이고? 1,1이라는 거고.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 원의 중심 사이에 거리를 구하여라. 중심 둘 다 구했으니까 이제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하시면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x끼리 빼서 제곱하면 얼마? 16. y끼리 빼서 제곱하면 16 더해서 루트 하시면 루트 34이니까 4루트 2가 답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내용 올라가셔서 아니구나.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자, 이제 5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여전히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힌트들이 주어질 건데 이번에는 또 어떤 힌트들을 이용을 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을 거냐라는 거야. 되겠죠? 그러니까 힌트에 따라서 유형이 갈리는 거지.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지는 유형이 있고 x축, y축에 접하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 어떤 특정 점을 지나는 유형이 있고 그것들을 좀 섞어서 새로운 유형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다양한 그 유형들 안에서 그 힌트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끄집어낼 거냐 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힌트들이 대부분 뭐와 직접적 관련을 갖게 되냐면 중심과 반지름과 중심이랑 반지름의 직접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원의 표준형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이 지금 2,-1로 주어졌잖아. 근데 이걸 표준형으로 풀 거야? 일반형으로 풀 거야? 아니지. 뭐 중심이 주어졌는데 표준형으로 당연히 풀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표준형 써주시면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r제곱. 반지름 아직 모르니까 r제곱. 근데 y축에 접하고 있대. 그렇다는 거는 2,-1이면서 y축에 접하고 있대. y축이 이거잖아. 2,-1이 여기지. 그러면은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반지름 길이가 얼마나 얘기예요? 2라는 얘기지. 그래서 얼마? 4. 여기 끝나는 거죠. 기본을 표준형을 잡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왜? 대부분의 문제들의 힌트가 중심과 반지름과 관련된 힌트들이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이제 문제가 진행이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간혹 가다가 일반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형. 점 몇 개 주어졌어요? 3개 주어졌죠. 3점을 지나는 원.
요 문제 유형만큼은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문제를 풀 거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얘가 표준형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얘가 일반형인데 여기에서 원점 0,0 대입할 거고 1,0 대입할 거고 0,1 대입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0,0 대입해보면 문자가 뭐가 남을 거냐면 3개, A, B, R 3개가 남을 건데 그 3개가 몇 차예요? 2차야. 1,0 대입해보면 1, 0 대입해서 해보면 또 식이 하나 나올 건데 몇 차? 2차. 그러니까 점이 3개니까 식이 몇 개 나올 거야? 3개. 근데 그 3개의 식이 모두 몇 차예요? 2차. 그러니까 2차식 3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0000, 뭐 1010, 0101 넣어보면 어쨌든 x, y들은 전부 다 숫자로 바뀔 거니까 a, b, c, 대문자 a, b, c가 내려올 거 아니야. 어쨌든 여전히 문자는 몇 개야? 3개. 3개야. 얘도 3개고 얘도 3개야.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에 따라 문자의 개수가 더 적다 이런 게 아니라고. 위에 건 몇 차인데 2차. 얘는 몇 차? 1차. 1차가 나온다는 거지. 2차 풀래, 1차 풀래. 당연히 1차 풀기 쉽죠. 그렇죠? 그래서 3점이 주어진 문제에서만큼은 표준형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반형으로 문제를 풀어제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형이라 그랬잖아. 유형이라는 것은 그 유형에 해당되는 가장 최적화된 풀이가 있다는 거야. 이거 표준형으로 풀면 답이 안 나와? 아니. 나와. 왜 안 나와? 나와. 근데 그지 같다는 거지. 그치? 예. 그래서 표준형으로 푸는 것은 세점 문제에 최적화된 풀이가 아니다. 세점 문제에 가장 최적화된 풀이는 일반형에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다. 라고 그 유형에 해당되는 풀이 끝까지 같이 외워버려야 되는 거야. 되겠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입니다. 원점을 지난답니다. 그러니까 0000 집어넣으면 c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한 써먹었고 이번에는 1,0을 지납니다. 1, 0, 1 집어넣으면 a지. 0 집어넣으면 0이고. 너무 안 보인다. 자, 그래서 a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번에는 뭘 집어넣어 볼 거야? 0,1을 집어넣어 보겠죠. 그래서 x에다가 0 집어넣고 y에다가 1 집어넣고 0 집어넣고 1 집어넣어 보면 b는 또 얼마? 마이너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2인 걸 알아냈다고. 문제에서 표준형을 바꾸래? 아니. 문제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래? 아니. 만약에 표준형으로 바꾸래. 아니면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래. 그럼 어쩔 수 없이 뭘로 바꿔줘야 돼? 표준으로 바꿔줘야 되겠지만 그런 말이 없잖아. 그냥 구하라잖아.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잖아. 얘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고 표준형은 원의 방정식이고 뭐 그런 거야? 아니지. 이것도 원의 방정식이고 저것도 원의 방정식인데 단지 형태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에서 어떤 특정 형태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답이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되나요? 네, 요거 역시 마찬가지. 예, 집어넣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다가? 일반형에다가. 되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시면 그 위에 내용에 투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요 내용은 시험에 일단 다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숙제하시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걸 여기다 딱 집어넣어놨잖아. 그만큼 내용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중요하다라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추가로 내용 좀 더, 문제 좀 더 풀어보고요.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끊으실 분들은 조금 있다가 이제 몇 문제 좀 더 풀어보고 끊으셔도 되겠고요. 좀 더 내용을 깊게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은 뒤에까지 추가로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일단 넘어갈게요. 문제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다 유형이야. 원이 있어요. 어떤 원이에요? 어떤 원이죠?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 그랬어?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랑 원의 반지름을 얘기하면 그 원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했다가 되는 거야. 되겠어? 어떤 원이죠? 중심이 3,4 반지름이 반지름이 1인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원이에요. 그런 원. 중심이 3,4고 반지름이 1인 그런 원 위에 인의 의점이라는 거는 뭐 여기 어딘가 있는 점이 되겠죠. 그 점에서 원점 뭐 원점 여기 좀 잡을까? 까지의 거리. 그 임의의 점이 여기 있다라면 원점까지의 거리는 얘가 되겠죠. 임의의 점이 여기 있다라면 원점까지의 거리는 얘가 되겠죠. 그 임의의 점이 여기 있다라면 원점까지의 거리는 얘가 되겠죠. 길이들이 다 같아? 달라, 그치? 그럼 그 길이들 중에서 가장 긴 거랑 가장 짧은 거를 구하여라.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가장 길어지고 언제 가장 짧아질 거냐라는 건데, 자, 기억하는 거야. 원의 뭐? 이 좀 중심. 원의 중심을 지나는 보저선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짧은 길이가 구해지고 가장 긴, 가장 큰 길이가 구해진다라는 거야. 어디서?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에서.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 길이 구해주면 최소값이 되는데 요 점 알잖아요. 요 점만 알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거리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점을 알아볼라? 몰라. 이 점은 알아볼라? 몰라. 그 대신 우리 뭔 알아? 과 중심은 알죠. 그래서 0,0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근데 얘가 답은 아니잖아. 근데 요 길이에서 요거 뭐 반지름을 뭐 하면 빼면 뭐가 구해지고 최소값이 구해지고 반지름을 뭐 하면 더하면 뭐가 구해진다? 최대값이 구해진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0,0에서 3,4까지 거리를 먼저 구해봅시다. x끼리 빼서 제곱하면 y끼리 빼서 제곱하면 더해서 루트 씌우면 5가 되겠습니다. 이 5에서 반지름이 얼마죠? 1을 빼면 얼마? 그게 최소값. 반지름 얼마? 1을 더하면 얼마? 6. 그게 최대값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를 지나는 보조선을 긋는다? 중심, 원의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을 긋는다. 거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구해진다라는 거. 됐죠? 자,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예요. 뭐냐면 원이 있어. 그 다음 직선이 있어. 이 원 위 임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직선까지의 거리, 직선까지의 거리, 직선까지의 거리, 직선까지의 거리가 있을 건데 그 거리들 중에서 가장 긴 길이랑 가장 짧은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구해질 거다라는 거죠. 요 길이. 문제에서 이 직선의 식은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무슨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요 점만 알면 이 거리를 구해낼 수 있는데 이 점을 알아볼라? 몰라. 이 점은 알아볼라? 몰라. 근데 뭐는 알고 있을 거야? 중심은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을 거야. 반지름이랑 같이. 그래서 우리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거기에서 반지름을 빼면 값이 반지름을 더하면 구해질 거다라는 거죠. 같은 유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해되시죠? 이번에는 원과
원이 있어. 원위의 점 하나를 잡고 원위의 점 하나를 잡고 연결시킨 거리. 근데 뭐 이 점이 아니고 이 점이어도 되죠. 이 점이어도 되죠. 아니면 뭐 새로운 점 또 이 거리. 요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거리. 원위의 점 하나 잡고 원위의 점 하나 잡고 해서 원위의 점 하나 잡고 원위의 점 하나 잡고 해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또 언제 최대와 최소가 구해질 거냐라는 건데, 중심. 네, 그렇죠. 중심과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을 그으면 거기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구해질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점들의 좌표가 아니라 뭐는 알고 있을 거니까 중심과 중심의 좌표는 알고 있을 거니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거기에서 뭐를 뭐 하면 뭐가 구해지고 뭐랑 뭐를 반지름과 반지름을 뭐 하면 뭐가 구해질 거다. 구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같은 유형인 거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예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번입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이해를 해보죠. 점 두 개가 있어요. A점, B점. 2,1, 5,1. A, B로부터 거리가 A와 B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B가 1대 2인 점 P가 그려내는,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일단 A에서 P까지, B에서 P까지 떨어진 길이의 B가 1대 2라고 하니까 여기 네 분점에 점 P가 있을 거야. 그치? 근데 문제 그 어디에도 선분 A, B 위에 1대 2라는 말은 없어. 그냥 이 점에서 요 점까지 떨어진 길이의 B와 이 점에서 요 점까지 떨어진 길이의 B가 1대 2라는 거지. 그러니까 점 P가 여기 있어도 돼.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몇 배면? 2배면 되는 거지. 전혀 2배스럽지 않네? 얘부터 2배스럽지 않아. 여기쯤 찍으면 2배 좀 보이나? 되나요? 그러면 한 여기쯤 찍으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한 2배? 한 여기쯤 찍으면 2배? 한 여기쯤 찍으면 2배? 좀 더 내릴까 올릴까? 여기쯤 하면 아, 2배. 이런 식으로 점을 이제 찍어 나가겠다는 거지. 그럼 뭐가 그려지냐? 원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요 점이 그려내는 거야. 이 점. 이 점은 아무 점이 아니야. 막 눈 감고 막 찍은 점이 아니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성립시키면서 찍히고 있는 점이야. 그 점이 만들어내는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정점이야 동점이야? 동점, 움직이는 점이잖아. 특정 점으로, 특정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미지수를 대표하는 x와 y를 이용해서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 점은 어떤 조건 하에서 움직이고 있냐?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의 비가 1대 2를 성립, 만족시키게끔 움직이고 있어. 그거를 그대로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그대로 식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요거 길이 AP 대 BP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예요? 1대 2라는 얘기니까 AP 길이를 구하는 거야. X 길이 빼서 제곱, Y 길이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하시면 되죠. 그 다음 BP 길이는 X 길이 빼서 제곱, Y 길이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하시면 되는데 그게 몇 대 몇? 2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다라는 거예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랑 뭐랑 곱해야 돼요? 1이랑 곱해야 되죠. 2랑 곱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1이랑 곱해야죠. 그 다음 얘랑 뭐랑 곱해야 돼요? 2랑 곱해야죠.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라는 거죠. 되나요? 자, 루트 벗겨야 되니까 양변 뭐 할 거예요? 제곱할 건데 제곱하면서 요건 뭘로 바뀌어야 돼? 네, 4로 바뀌어야 되는 거 조심하셔야 돼. 하면서 제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를 벗기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이제 루트 벗겨지겠죠? 다음이 성립하겠다는 거죠. 되나? 자, 그럼 이거 풀어제끼죠.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4 분배해버리시면 4x제곱 마이너스 16, 4를 곱하고 있습니다. 4를 곱하고 있어요. 4를 곱하고 있습니다. 4를 곱하고 있어요. 4를 곱하시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풀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입니다. 자, 다 넘겨버릴게요. 4x제곱이랑 x제곱이니까 3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0x니까 마이너스 6x고요. 자, y 가자. y제곱 4y제곱이니까 3y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6y. 이제 상수 한꺼번에 볼게요. 16, 4니까 20이죠. 여기에는 6이 있으니까 넘겨주시면 20이고 26이니까 25랑 1이니까 26이죠. 넘어가면 6. 마이너스 6 하시던가 아니면 는 6 하시던가 뭐 상관없겠죠. 됐나요? 됐어요? 자, 3, 3, 3, 3, 3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으로 나눴고요. 3으로 나누니까 2, 3으로 나누고요. 3으로 나누니까 2, 3으로 나누니까 2 해서 다음과 같이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풀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 그렇지? 그래서 유형을 잡아버릴 거야. 유형화 시켜버릴 거야. 쓰세요. 아폴로 니우스의 원. 아폴로 니우스의 원이라고 앞으로 얘를 불러줄 거예요. 아폴로 니우스의 원. 이게 결국은 봐봐. 이 점에서 거리가 1, 이 점에서 거리가 2잖아. 그런 점들을 찍었잖아. 그 점들 중에 하나가 A, B의 1대2 내분점도 속해 있을 거야. 1대2 외분점도 들어가 있을 거야. 근데 이 내분점과 이 외분점이 이 원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 거냐면 지름의 양 끝점 역할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짓을 안 하고 그냥 문제 딱 보고 몇 대 몇이니까 1대2니까 AB의 선분 AB의 1대2 내분점과 외분점을 그냥 구해버리겠다는 거지. 공식 몇 대 몇이니까 1대2니까 1, 2, 1, 2, 콤마 1, 2, 1, 2. 그리고 1한테다가 누구 거를? B 거 기억하시나요? 1한테다가 B 거 불러봐봐. B 좌표 5, 1이죠. 2한테다가 누구 거? A 거. 2한테다가 A 거 불러봐봐. 2, 1. 그리고 이제 내분점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고? 더하기 해주시면 되고. 외분점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죠? 빼기 하시면 되는 거지. 되나? 그러면 내분점부터 해보죠. 분모 얼마? 3. 분자 10. 9가 되겠습니다. 분모 3. 3. 분자 3. 3.
그래서 내분점을 몇 코 하면 3,2 3,1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외분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기 보시면 돼.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분모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분모 마이너스 1 분자 1 1 분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따라서 몇 콤마? 마이너스 1,2 얘가 외분점이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3,1이고 얘가 마이너스 1,1인 거지. 그러면 요 두 점을 가지고 뭘 구하면 두 점을 가지고 뭘 구하면 중점을 구하면 그 중점이 원의 중심일 거니까 그쵸? 중심 구하시면 되고 중심에서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뭐가 구해질 거니까 반지름이 구해질 거니까 중심 구하고 반지름 구했네? 그럼 다 구했죠. 그래서 문제가 마무리되는 그런 방법도 있겠다라는 거고 그 풀이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영상이 추가 개념 설명을 할 건데 요 내용은 뭐 공부를 하실 분들 그러니까 특히 이과 계열로 이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좀 좋은 대학을 갈 거다.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보시면 좋습니다. 쌤 저는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돼요. 저는 대학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영상을 그만 보셔도 되고요. 됐죠?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인 건데 얘를 보기 전에 일단 지금 그래프에 대한 굉장히 기본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프에 대한 굉장히 기본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봐봐요. y는 x 플러스 1. 요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긋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프라는 것은 x, y에다가 x에다 1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 2요 그래서 1, 이걸 좌표 평면에 찍은 거죠. 2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 3 찍은 거죠. 3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 4 찍은 거죠. 몇 개 집어넣을 거예요? 겁나 많이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몇 개 나올 거예요? 그럼 순서쌍이 몇 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점이 몇 개 찍힐 거예요? 뭘로 보일 정도로? 으로 보일 정도로 뭐가 많이 찍힐 거예요? 점이 많이 찍힐 거예요. 됐어요? 자, 지금 여기 지금 뭐가 있는 거지? 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봅시다. 뭐 몇 콤마 몇이 있겠죠 뭐. 그치? 여기 있는 숫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도 점이 하나 있겠죠? 점이 뭐 어딘지 있을 거니까 이 점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도 이 숫자가 몇 콤마 몇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점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넣을 수는 있어. 단지 차이가 뭐냐면 얘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고 같다. 성립할 거고 이코르 등호가 성립할 거고 얘를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까 문제 풀면서 지난다라는 힌트를 어떻게 썼어? 대입이라고 썼잖아. 왜 대입하냐는 거거든. 왜 대입하냐는 거야. 왜? 같다. 쟤를 이꼬르를 성립시킬 거기 때문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런 점은 대입해봤자 아무 관련도 없을 거기 때문에 대입은 할 수 있지만 굳이 대입하는데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나는 점 혹은 위에 있다. 같은 말이죠. 직선이 점을 뭐하고 있어요? 지나고 있어요. 점이 직선 위에 있어요. 하나의 상황을 직선을 기준으로 바라볼 거냐 점을 기준으로 바라볼 거냐 라는 건데 내가 너를 때릴 수도 있지만 네 뺨 따고 내 손을 때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같은 상황인데 누구를 기준으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만 결국 그냥 같은 하나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대입이라는 조건으로 이제 끌어나갈 거다라는 건데 도대체 왜 대입하느냐?
대입하면 성립할 거니까 대입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됐죠? 조금 더 내용을 끌어올립니다. 직선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직선의 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요. 또 다른 직선의 식은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입니다. 자, 이 점을 여기 있는 xy에다가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단지 차이는 여기다가 여기 적혀 있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상수 곱하고 집어넣어서 상수 곱하고 더하고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올 거다? 0이 나올 거다. 여기 있는 숫자에다가 집어넣어서 곱하고 해보면 뭐가 나올 거다? 0이 아닌 다른 거, 그렇지,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되나? 이 점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단지 성립하지.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단지 성립하지.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직선과 직선의 교점, 요 점을 지나는 직선 A식을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저 식을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그리고 여기든 아무데나 k를 붙여버리시게 되면 이렇게 쓰기만 하면 이 식이 만들어내는 그래프 있을 거 아니야. 그 그래프는 저 점을 지나는 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쓰기만 하면 돼. 이 그래프의 식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그래프의 식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돼. 근데 왜 이렇게 쓰기만 해도 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느냐? 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이해를 하시라는 거야. 봐봐. 이 점 숫자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콤마면. 그걸 여기 xy에다 집어넣어봐. 그리고 a 곱하고 b 곱하고 c 더해봐봐. 얼마 나올 거야? 계산해보면 이거 여기 있는 점에 xy를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얼마 나올 거야? 이 점에 xy를 여기 있는 xy에다 집어넣어서 a 곱하고 b 곱하고 c 더하고 계산하면 얼마 나올 거야? 0이. 0 나올 거야? 네. 확실해? 네. 확실하다고. 확실하다고. 네. 왜? 이 직선의 그래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아무거나 막 집어넣은 게 아니잖아. 얘를 성립시키는 xy를 아까 찍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점들 중에 아무거나 다시 집어넣어도 어떻게 될 거야? 0. 성립할 거라고. 0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점 역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야? 성립할 거라고. 0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나올 거야? 0 나올 거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0. 얘도 0이 나올 거야.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k가 뭐든 상관없이 0 플러스 k0은 0이니까 이 식이 어떻게 돼버려? 0. 성립한다고. 맞죠? 네. 이 점의 좌표를 다음 식에다가 대입해봤더니 성립해. 이 식이 그려내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 분명한 거는 이 그래프는 저 점을 지날 거야. 왜? 저 점을 대입해보니까 성립하거든.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얘를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틀을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얘랑 교점을,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된다를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왜 이렇게 쓰면 이 식의 그래프가 저 점을 지나게 되는지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원이 있죠. 원이 두 개가 그려져요. 원과 원의 교점. 원의 방정식이 주어집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원의 방정식이 하나 또 주어집니다.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 원 두 개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어떤 그래프의 식을 구하고 싶으면 저기에서 보드를 베끼는 거죠. 단지 뭐만 빼고 능력만 빼고. 그리고 능력 붙이시고 K는 저기다 붙이든 여기다 붙이든 아무 데나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쓰기만 하면 이 식이 그려내는, 근데 지금 보시면은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이니까 어떤 그래프를 그려낼 거야? 2차인데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몇 x 몇 y 이렇게 있으니까 이 식이 그려내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일 거야? 원. 우리 원방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몇 x 몇 y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x제곱에 2를 곱하면 원이 아니야? 여전히 원이죠. 어쨌든 x제곱과 y제곱의 개수 앞에 붙어있는 숫자 어떨 거야? 같겠죠. 여기는 x제곱인데 여기는 2y제곱이다. 이런 원이 아니야.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반드시 1일 필요는 없는데 다르면 안 돼. 다르면 타원이 돼버려요. 찌그러진 원이 만들어진다고. 비율이 안 맞잖아. 똑같으면 좌우로 똑같은 균형을 맞추면서 원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되겠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x제곱 y제곱 kx제곱 ky제곱, 그러니까 x제곱과 y제곱의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똑같다고. 아니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kx제곱 플러스 ky제곱이잖아. 얘랑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얘랑 계산하면 1 플러스 k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 y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랬을 때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게 지금 어때요? 같다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그려내는 도형은 어떤 그래프일 거라고? 원이라고. 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일 거라고. 이런 원일 수도 있고 훨씬 더 큰 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원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두 점을 지나는 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원을 대표하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쓸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쓸 수 있는 걸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썼을 때 왜 요 두 점을 지나게 되는지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이 식이 이 점을 지나는지 알고 싶어. 그럼 뭐 해보면 돼? 대입해보면 돼. 대입해서 어떻게 되면? 성립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나는 거고. 만약에 성립 안 하면? 안 지나는 거지. 뭐 대입 못해? 이제 대입은 할 수 있어. 단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는 건데, 성립을 한다는 것은 지난다를 뜻하는 거고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지 않는다를 뜻하는 거지. 되겠어요? 근데 요 점의 x, y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막 계산해보면 뭐가 나올 거야? 0이 나올 거야. 왜?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나오거든.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나올 거야. 따라서 k 값에 관계없이 다음에 방정식은 무조건 성립하게 된다고. 항등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 이 점을 대입하면 성립한다. 즉 이 점을 지난다. 이 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 라는 겁니다.